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7,000달러 연준 FOMC 후 나스닥 상승과 함께 같이 올랐고, 이더리움 1800불 회복, 솔라나 플러스 2%, 리플 도지 에이다는 횡보 지속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97,000달러 상승이 기쁘지만 도미넌스가 62.3%, 4월 23일 61.5% 찍은 이후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알트코인은 못 상승하고 비트코인만 호재에 있어서 오른다는 걸로 하루 전 미국 뉴햄프서 주에서 미국주 최초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제2의 금골드 성격을 가져간다는 걸로 장기적으로 홀딩도 가능하고 지속적인 미국 연기금 자금 진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방어해줄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리플, 솔라나 포함 알트코인은 새로운 호재 못 만들고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 새벽에 나오면서 간신히 버티는 정도이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비트코인 8만 달러대 또 떨어지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메인 코인 하고 자코인 포함해서 전체 알트코인 또다시 끌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를 때는 비트코인만 오르고 내릴 때는 알트코인을 같이 끌고 내려간다는 거죠. 5월 16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 비트코인 9만 달러 재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플도 현재 2달러 구간이 매우 위태위태하죠. 리플 청산맵에서 2.05달러 4,000밀리언 원화 550억 이상의 자금이 롱 포지션 청산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달러까지 올랐다가 빼버리면 거래소들 수익이 가장 좋은데, 전체적으로 리플의 거래량 낮고 개인 투자자들 유입시킬 만한 단기적인 호재는 적은거고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안정적으로 안착해준다면 리플도 2.3달러 여기구간 청산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8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면 반등 못하고 순식간에 하락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플의 마지막 2.05달러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구간 청산되면서 내려간다면 패닉셀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솔라나도 140달러 위험한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역시나 숏 비중이 큰 걸로 1차로 143달러, 2차로 140달러 청산되며 숏 포지션 투자자들 대량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솔라나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150달러까지 반등 온 다음 내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솔라나 달러 차트를 보면 140달러, 130달러 여기 라인이 가장 위험하고요. 연준의 금리 동결 지속되면 알트코인 못 오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있고, 지난주 기간 크립토 매매 현황에서도 솔라나는 계속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90달러가 다음 매물대인데 90달러 내려온다고 해도 받아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70달러, 60달러 쭉쭉 빠지는 패닉셀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솔라나가 작년 11월 비트코인 10만 달러 상승에 같이 가격이 급등은 했었지만 올해 2월부터 아르헨티나 사기 코인 솔라나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작코인들 솔라나 5,000원짜리 체인으로 만들어지고 투자자들 손실만 입었기 때문에 솔라나 신뢰도는 상당히 낮아지는 수준이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더리움도 1300에서 1900달러까지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달러대 매물대 거의 없고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1700달러 롱 포지션도 적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1500달러 다시 한번 더 저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숏 포지션 비중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중경투 하루 전에도 5월 16일 비트코인 옵션 베팅에서 풋옵션 숏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고요. 5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율 급등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조정 올 것이다. 베팅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콜옵션과 풋옵션 비슷한 수치거나 약간 더 풋옵션이 많아야 되는데 5월 16일에는 숏 베팅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파월 의장 FOMC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 4.5% 여전히 고금리 유지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 인터뷰 통해서 금리나 서둘 필요가 없다, 당장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들어서 관세 충격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율 얼마나 오를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찰 중이라고 했고요.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 당장에는 올라가진 않지만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다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세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가게와 기업에게 모두 다 부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럼프
트럼프 미팅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 기자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파르장이 대통령 미팅할 요청 권한도 없고 트럼프도 전혀 나를 안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언론 통해서는 파르장 잘라야 된다, 금리 내려야 된다 말은 주구장창하지만 실제로는 파르장 전화조차도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 수가 있고요. 트럼프도 민심 생각하고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르장 잘라야 된다, 금리 낮춰야 된다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율 재반등 걱정으로 인해서 금리나 당장에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의 금리 당장에 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FOMC 끝나고 나서 헤드워치 6월, 7월, 9월 금리 인하 예상치를 보면 6월에도 금리 동결할 것이다 하루 전 60%였는데 FOMC 이후 80%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이나 미국 잡주들은 5월 동안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 존재를 하는 거고요. 3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4번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3번 정도가 맥시멈일 것이다. 경기가 너무 좋다면 2번 또 할 수 있다 예측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 정책 밀어붙이고 있지만 증시나 업계 내에서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예상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지가 않다면 금리를 올해 2번 정도만 인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트코인 운명도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보지만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금리가 내려야지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나 증시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동향이 핵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 금리 인하하는 구간에서 3차 금리 인하로 반등을 했었지만 또다시 연준에서 4개월간 금리 동결을 해버리니까 비트코인 가격 120선 아래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 정고 좀 회복하니까 그제서야 비트코인도 상승했고요. 최근 비트코인이 2019년 10월 여기 구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와 다른 점은 트럼프 정부 주도로 키워주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120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보다는 확실히 비트코인의 펀드멘탈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동결 지속이 된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에게도 부담이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알트코인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금리 인하 구간 예로 들면 리플이 최근 3,000원 잘 버티고는 있지만 2019년에도 3차 금리 인하는 10월 여기 구간 데드캣 바운스 정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 3개월 움직임에서도 2,500원 빠졌지만 최근 3,000원 반등한 상황이죠. 하지만 3주 4주 지속되다가 다시 한 번 더 2,500원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000원 초반대도 버티는 듯 하다가 또다시 1,000원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2019년 금리 인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로 인해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타격이 크다는 점이 2019년 금리 인하 구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나스닥 보면 엔비디아 플러스 3%, 아마존 플러스 2% 오르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나스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금리 동결 방어하기 위해서 관세 관련 악재를 하나씩 해소를 해주고 있고요.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폐기한다. 엔비디아나 퀄컴, AMD 등 반도체 회사 중국이나 러시아 여기 빨간색 사실상 수출 금지된 지역에도 일부 판매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1단계 한국 대부분 허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에 호재는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AI 칩 수요가 증가한다면 삼성전자에도 플러스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애플이나 구글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글 상대로 반독점 진행 중인 애플 부사장 ADQ 나와서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량이 지난달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AI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 구글 검색을 애플 아이폰에서 없애고 AI 검색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하루 전 지구를 뒤흔들 발표 예정이다. 5월 8일이나 9월에 세상 뒤흔들 매우 큰 발표할 것이다. 관세와는 무관한 발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지만 5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국과 갈등 빚는 파나마 운항 미국이 매수하는 거와 덴마크와 갈등하는 그린란드 구매하는 거, 2번 러우 전쟁 조기 휴전, 3번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4번 해외 광물 채굴 증가, 5번 중동 안정화,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중동에서 잘 사는 나라로 경쟁이 심한데 사우디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안 했고요. 하지만 사우디가 이번에 이스라엘 인정을 해준다면 중동 안정화되면서 국제유가는 한층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 보면 57달러로 바이든 때 80달러 유지했던 핵심 저항라인도 무너진 상황이고요. 결국엔 미국이나 한국 대외 석유 의존도 높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간다면 인플레이션 상승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세도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경우에서 제품 생산하는 단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